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1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포일러가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예, 오늘 함께하는 오토녀 소개해 드릴게요. 불륜의 뜻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벗어남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전적 뜻에서 생각하면 이분은 절대 불륜을 저지를 것 같지 않은 분입니다. 되게 색다르고 재밌는 소개법이네요. 네. 네. 아니, 선생님이 진짜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네,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네, 아, 그런가요? 불륜은,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불륜은 뭐 외도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불륜만 딱 찾았을 때 네, 사전에서 찾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제가 또 아. 사전 찾기를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아, 저를 그래서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정도 되잖아. 감사합니다. 혀블리 이 정도 되지. 네, 네.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요. 이대로만 아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지난주 보니까 글로리 파트 2가 공개되면서 뭐 서버가 다운됐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기도 했는데 네네. 혀블리는 뭐 그동안 무엇을 사서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또 최근 본 OTT 작품은 무엇인지 이런 거 좀 근황 토크 네. 해볼까요? 아, 우선 저도 더 글로리 파트 2 다 이제 정주행을 했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그 주말 밤을 샜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 아, 네, 다들 뭐 비슷한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중간에 끊고 다음 날 이어서 완주를 네. 했습니다. 네. 재밌게 봤고 또 엔딩이 제 또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아. 그 교도소 앞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아, 저 정도 하면 정말 사랑이지. 아, 네. 네. 아니, 저는 솔직히 그 두 분의 사랑이 네. 약간 낯간지럽더라고요. 이제 내가 약간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음. 그 부분 좀 빨리 넘겼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전체적인 톤에서 약간 좀 음. 이질적인 느낌의 러브 스토리인데 음. 근데 또 그 정도의 애정이 삭트지 않고 뭐 복수 과외라는 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걸 좀 네. 깐 게 아닌가. 네. 또 사랑은 유치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본 OTT 중에는 채널 고정이라는 OTT가 있어요. 음. 이것도 일본 드라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 안 보는 거죠. 네. 일본물. 네. 채나루 소노마마 뭐 이런 건가? 어. 여튼 요런 건데 이게 연기자들의 연기는 좀 별로예요. 제가 일본 드라마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연기가 과장은 과장한데 과장 못해요. 못하는 과장이야.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방송국에 고정 바보라고 해요. 고정 바보를 일부러 뽑는 거예요. 그 뽑는 이유는 그런 사고 치는 사고 뭉치 그다음에 폭탄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의 능력치가 극대화되고 창의력이 키워진다. 뭐 이래서 고정 바보를 뽑아 가지고 그 고정 바보와 이루어지는 그런 얘긴데 되게 좀 에피소드이네요. 네네. 근데 그게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얘기를 좀 좋아해 가지고 네, 요거를 저는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요즘에 보고 있는 OTT가 있나요? 네. 우선 그 고정 바보라는 개념이 좋게 표현하면 분위기 메이커네요. 그리고 동기부여 어떤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뭐 처음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런 사람 왜 뽑았지? 왜 나랑 같이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 그러네요. 저런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그것도 이야기입니다. 그 역량군에 맞게 뽑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적절한 어떤 네. 역량군, 바보 수치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분위기 그렇게 메이커라든지. 네, 맞아요. 재밌네요. 저는 최근에 그 웨이브 오리지널 웨이브? 콘텐츠 중에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웹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게 어. 웹툰이 원작이고 이것도 이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제가 또 나는 솔로 애청자잖아요. 알죠, 알죠. 네. 그런 좀 극사실주의 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나는 솔로를 좋아했는데 음. 이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참신하더라고요. 음. 우선 캐스팅을 참 잘했어요. 출연자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이게 좀 장치적으로 재밌는 게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뭐냐면 울리니까? 아니요. 이게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울려야 되는데 어. 어떻게 처음에 세팅을 하느냐 이게 좀 신선하거든요. 음.
첫인상을 선택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켠 채로 호감도를 말해요. 아.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심장이 누구에게 반응하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음을 알게 될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쵸. 네. 자신이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더라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심장이 반응하는 거죠. 음. 그래서 말씀처럼 몰랐던 걸 알 수도 있고, 뭔가 살아있는 생물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음. 화로회처럼 막 날것의 화려해. 날것의 것을 보는 느낌이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음.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남자가 여자를 뽑고 여자가 남자를 뽑는 딱 그런 세팅된 구조 안에 있잖아요. 음음. 근데 이 연애 리얼리티는 남자가 남자를 뽑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뽑기도 해요. 아 진짜? 예. 근데 어. 이게 내가 남자를 뽑는다?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뽑거나 여자인데 여자를 뽑는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위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처음에는 각자 이성을 선택을 하는데 음. 심장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 동성에게 이제 심장이 반응한 이유를 그러면 인터뷰에서 물어봐요. 음. 그러면 호감이 있다 이런 걸 음. 또 밝히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신의 심장 뛴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 어. 그래서 이게 약간은 뭔가 간음증에 기초한 궁금증처럼 저 스스로도 보는데 약간 불편한 마음도 살짝 들기도 했어요. 저 아 사람은 네. 안 밝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뭐 그들도 이제 동의하고 참여한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뭐 몰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리얼리티예요? 네. 아. 드라마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나는 드라마인 줄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 솔로처럼 연애 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 네네. 데이팅 프로그램이거든요. 훌리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오늘 들고 오셨잖아요. 자, 이 작품을 추천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휴블리? 네. 이게 이제 소설이 또 이것도 원작이고, 남자 주인공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여자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좀 사랑과 관련한 명작으로 좀 음. 꼽히는 영화기도 하죠. 예전에 봤을 때는 오래전에 영화를 봤을 때 좀 재밌게 봤던 이유와 최근에 좀 다시 보면서 '아 참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좀 달라져서, 음. 이게 좀 내가 다르게 느낀 부분들을 다루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었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하고 나면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생긴다." 음. 그걸 참 잘 보여주는 영화다. 그래서 음. '그 이야기도 같이 좀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게 1995 년에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소설이 먼저 원작이잖아요. 소설도 엄청나게 한국에서 유행해 가지고 음. 저도 이 당시에 볼 때랑 지금 다시 볼 때랑 또 쪼끔 다르더라고요. 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네. 그러면 프란체스카가 결혼을 해서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잖아요, 메릴 네네. 스트립. 프란체스카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되게 단조로운 삶을 살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낯선 외지인인 로버트 클린튼 이스트우드가 음. 지나가던 길에 차를 멈춰 세우죠. 음. 예. 이 남자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뭐 사진도 찍고, 직업이 사진 작가니까 음.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제 표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로즈먼 다리의 위치를 물어요. 음. 프란체스카가 길을 설명을 하다가 직접 차에 동승해서 로즈먼 다리를 알려준다고 해요. 네. 이게 남편과 아이들이 4일 동안 도시로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낯선 차를 탄다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일상의 무료함에서 느끼는 좀 권태나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이런 작은 변화에 응하고 싶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오와라는 곳의 특징을 제가 그 김영하 작가한테 좀 음. 들었어요. 김영하 작가가 이전에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네.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 주는데 아이오와에 그 매년 작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김영하 어. 작가가. 근데 아이오와는
옥수수밭, 네. 옥수수밭, 가끔 가다가 콩밭, 그쵸. 옥수수밭, 옥수수밭 이렇게 계속 그런 것만 펼쳐지는 정말 음. 단조로운 곳이래요. 그래서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소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도시일 것 음.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쵸. 이게 미국에서 음. 운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되게 끝없는 지평선을 맞아요. 한참을 달려도 같은 지평선이 나오니까 네. 운전자분들 중에 그런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좀 정신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딱 봤을 때 제가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프란체스카가 메릴 음. 스트립이. 네네. 이때 당시에 메릴 스트립이 촬영하던 당시에 한 44 세, 45세 네. 이 정도 됐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64세 뭐 이 네.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 남부는 아니에요. 중부 시골에 사는 프란체스카 입장에서는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을 본 느낌이 음. 아니었을까. 그쵸. 되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도시 제가 남자. 네네.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전도연이랑 이병헌이 나온 네네.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전도연이 이병헌을 처음 본 심정 같은 거 아니었을까? 세련된 그래서 남자. 그래서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 그런 어떤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에서 이런 자기가 쪼끔 더 용기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아 맞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쪼끔 자기도 다른 경험 그리고 어떤 이런 도시적이고 세련된 남자가 어떤 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음. 호기심이 있는 성향인 것 같고 음. 로즈먼 다리에서 사진을 찍는 로버트의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자꾸 숨어서 보잖아. 네. 이렇게 지켜보고 음. 이 마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 짓거나 뭐 소를 키우거나 이렇게 상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활동 반경이 딱 정해져 있고 음. 근데 로버트는 어디에 뭔가 얽매여 있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 그대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호기심과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프란체스카의 고향이 이탈리아의 발이라는 네.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아 나 그곳 안다." 그쵸. 로버트가. 가봤다고 "가 하죠. 봤다. 그리스 가는 길에 들렀다. 그래서 너무 지나가다 보니까 아름다워서 기차에서 내려서 며칠 머물렀다." 음. 이랬더니 프란체스카가 너무 놀래요. "아름답다고 열차에서 내려요?" 막 음. 이런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그러고 끝나지 않아. 그러고 나서 다시 차 타고 가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기차에서 내려서 거기서 머물렀냐? 아무도 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늘 진짜 단조로운 생활을 했던 프란체스카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 로버트가 그 프란체스카에게 들꽃 같은 걸 꺾어서 맞아. 선물도 하고 굉장히 다정하게 네네. 말하고 여자로 대하잖아요. 음음음. 그런 되게 설렘이 있었을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여자로 대하는 어떤 제스처 뭐 음.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제가 하나 끼어들면 네. 그거를 꽃을 꺾어서 줬을 때 "이거 독초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짜 약간 뭐라 그러나 그냥 진짜 놀랐는지 이렇게 버려 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 프란체스카가 원래 좀 명랑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호감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닐까? 아 그럼요. 당연히 어. 여자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왜 그랬는지 왜 그런 농담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그 농담을 그렇게 한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첫 만남에서도 그래요. 첫 번에 만났을 때도 길을 잃어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물어봐요. 프란체스카가 로버트한테 "아이오와에 온 거 맞냐?" "그렇다." "그럼 제대로 온 네. 거다." 이렇게 약간 웃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사람한테 농담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한 호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알아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눈빛으로 읽힐 것 같아요. 이 음. 사람이 나에게 호감인지 아닌지. 그게 그냥 이성적으로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 구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호감의 눈빛인지 여부는 1초 만에 알아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 농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것 같아요. 좀 더 다정한 어떤 면모라든지 부드러운 모습이라든지 내가 농담했다고 승질낼 것 같진 않잖아요. 뭐야? 이러지 않을 것 예. 같잖아. 정색할 사람은 아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그쵸. 같아요. 나에게 그런 위협이 것 되지 같아요. 않는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상대를 좀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순간에 서로 알아챌 수밖에 없고 이 관계는 그 이전으로 담백해질 수는 없거든요. 아. 예.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입장 정리를 좀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시간이 곧 오고 말아요. 아. 예. 근데 이게 프란체스카 약간 이 예. 얘기 듣는데 왠지 설레네요 약간. 네. 말씀하세요. 어떤 포인트가요? 뭐 그냥 그런 감정을 느꼈던 옛날에 어떤 나의 한 기억의 한 조각이 내 마음속에 다시 들어왔달까? 그래서 약간 설렘이 왔어요. 네네. 몽글몽글해지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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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체스카는 로즈먼 다리 위치를 이제 알려줬고 더 이상 둘이 만날 용건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 다시 보려면 이게 좀 어느 한쪽이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때마다 용기를 내는 거는 프란체스카예요. 맞아요. 집에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음. 저녁도 대접을 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라면 먹고 갈래요를 여기서는 아이스티 아이스티 한잔 하실래요로. 아니 왜 이렇게 웃기냐? 그러네요. 그쵸. 네. 그렇게 하죠. 네. 아 라면이 원조가 아니네요. 네. 라면이 원조가 아니 그게 몇 년도 영화지? 이게 1995년도에 네. 아이스티 한잔하고 가실래요? 네. 그쵸. 네. 프란체스카가 이제 집에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저녁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좀 도란도란 대화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한대요. 음. 하나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거나 하나는 그 사람을 궁금해하거나. 어. 이제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네. 둘의 첫 식사 자리에서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고 서로 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꿈은 뭐였는지 지금 삶에 만족하는지 뭐 이런 남들이 물어봐 주지 않는 것들을 되게 내밀한 어떤 생각들을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좀 많으니까 서로에게 계속 묻고 있고 상대방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없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끌리게 되고 더 궁금해하는데 어 예를 들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작가 로버트는 한 곳에 지금 정착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프란체스카에게서 따뜻함과 아.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네. 네. 그리고 반대로 작은 시골 마을에 얽매여 가지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좀 살고 있고 자신의 꿈이나 어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결핍을 로버트를 보면서 동경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프란체스카가 물어요. 가본 곳 중에 가장 흥미로운 곳이 어디였냐고. 맞아요. 예. 로버트가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좀 흥미롭거든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이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아. 가식적인 도덕을 따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인 곳이다. 진짜 프란체스카가 엄청 부러워할 곳이네요. 그쵸. 네. 여기서 로버트의 성격이 잘 드러나요. 자유롭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고 그러한 본능을 로버트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프란체스카는 자기 삶에 이제 가족을 챙기는 어떤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둘의 상반된 삶을 본능적으로 끌려하거든요. 네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또 이제 다정하고 재밌고 이런 남자에게 안 흔들릴 이유가 없죠.
네. 그렇네요. 네. 예. 이게 좀 다정하고 재밌는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체리 복주님은 좀 어떠세요? 다정한 사람 좋죠. 아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 좋죠. 그쵸. 거기다 네. 재미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프란체스카가 좀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뭐 약간 토라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가정주부라서 음. 그러냐."라든지 약간 좀 음. 재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리처드 누구야? 로버트가 되게 잘 처리해 주더라고요. 아 그쵸. 네. 세련됐죠. 네. 능수능란하다라고도 느껴졌는데. 아 맞아. 그래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메릴 스트립이 "다른 또 누구가 또 있냐? 음. 나 말고 또 있지 않냐?" 아 그죠? 그거 제가 이따가 또 이제 얘기하실 좀 더 건가요? 네. 깊게 한번 얘기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정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니까 네네. 아껴뒀다가. 네네. 일단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음. 둘이 이제 밤 산책을 하려고 해요. 맞아. 근데 제가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저는 약간 햇볕 좋고 이런 낮 산책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음. 이게 사랑하는 상대랑은 밤 산책이 더 로맨틱하구나.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네. '밤 산책을 더 선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었고, 음.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남들 눈에 지금 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밤에 이제 나왔다가 프란체스카가 금방 상황을 직시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거 하나 음. 들었을 거고, 주 남들 눈에 띄면 안 되고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황급히 집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로버트가 이제 며칠 더 마을에 좀 머물고 로즈먼 다리를 여러 번 촬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프란체스카가 다음 날 또 다리에 먼저 가서 쪽지를 남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 좀 안 좋게 네.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밤에 생각하다가 쪽지를 붙여 놓고 오죠. 네. "저녁 식사 또 하고 싶으면 오늘 저녁에 와라." 이런 음. 메모를 정말 남겼고. 고전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이스티랑 라면이 돌고 돌듯이. 네. 네. 예. 뭐 로버트는 저녁이 빨리 오길 바랐겠죠. 근데 음. 이제 그날 점심을 먹으러 간 한 식당에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음. 동네에서 불륜녀로 낙이 찍힌 어떤 여자가 식당에 들어오니까 웅성웅성 뭐 식당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지는데, 맞아. 로버트는 그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옆자리를 내줘요. 그런데 이제 종업원이 굉장히 쌀쌀맞은 태도로 음. 대하니까 그 여자가 견디지 못하고 식당을 나갑니다. 그쵸. 주문도 못 하고 나가죠. 예. 그때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로버트가 '아 큰일 나겠다.' 이 동네에서는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가 매장당하겠다. 그쵸. 그래서 프란체스카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요. 이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로버트는 이방인이고 이 마을에서 뭐 잃을 사람도 없고 잃을 평판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떠나면 그만인 사람인데, 프란체스카는 다르잖아요. 자신 때문에 이 여자가 저 불륜녀로 낙이 찍힌 사람처럼 굴욕을 당하는 게 싫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스윗하죠. 음. 이게 사랑해서 하는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음음음. 그런 게 또 드러나서 되게 좋았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욕구만 뭐 쟁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전형적인 두 가지 모습,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모습을 제대로 이 남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음. 그래서 프란체스카는 그래도 오라고 해요. 위험을 음. 감수하면서 또 보고 싶은 거니까. 네. 그때 전화 왔을 때 나는 프란체스카가 느낀 실망을 같이 느꼈어요. 아 그쵸. 왜냐면 옷도 음. 지금 사 갖고 오고 식품도 사 갖고 와 가지고 지금 한껏 마음에 부풀어 있는데 뭐 나를 위해서 전화 온 건 알겠는데 되게 좀 "어머 어떡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망. 실망. 그걸 느꼈어요 저도. 같이 좀 실망하셨군요. 네네. 그랬어요. 너무 어 공감됐어요. 음. 근데 그런 자신만 생각하면 음. 로버트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 초대에 맞아요. 응하면 되는데, 음. 이 프란체스카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렇게 다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연애에 돌입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프란체스카가 불안감에 휩싸여요. 이 남자는 아까 얘기하셨던 이렇게 여행하면서 수많은 여자랑 계속 이런 짧은 연애들을 즐겨온 사람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여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당연히 프란체스카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토라지고 막 짜증내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이라고 할까요? 그치. 마음을 확인하지. 그쵸. 음. 이게 계속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사람이 프란체스카였고 이게 로버트는 그런 제안을 계속 받아들이거나 응해주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런 그의 정확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근데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이게 뭔가 짜증내고 막 돌려 말하다가 결국 접시를 던지면서 폭발해서 네. 말을 합니다. 네. 날 사랑하는지 그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을 가해요. 아니, 네, 왜냐면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헛발짓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또 로버트가 예술가라서 그런지 아티스트니까 명언 제조기예요.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필요한 게 싫다. 당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아, 예술가네. 네, 예술가죠. 이게 네. 그런 예술가도 있잖아. 픽업 아티스트라고. 픽업 아티스트 모르세요? 난 몰라. 옛날에 약간 유행했던 작업남. 아, 그걸 픽업 작업녀, 아티스트라고 이런,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픽업하는 거죠. 예술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 옛날로 치면 그런 재능이 오렌지 있는 사람. 보이 아니야? 오렌지 보이는 뭐죠? 오렌지 저기구나. 야타 뭐 오렌지 이런 거 아니야? 네, 그건 좀 알겠습니다. 약간 아티스트는 아니잖아요. 아, 네, 너무 그렇네요. 직설적으로 탈래 말래 이런 죄송합니다. 건데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키우는 게 괴롭기 때문에 난 당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티스트죠. 네. 어, 예, 예술적이네요. 네, 이렇게 좀 시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게 다시 한번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또 다시 나갑니다. 프란체스카에게는 취향 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제 불 속에 뛰어내는 불나방이 돼버려요. 함께 떠나자고 하고 로버트가 떠나자는 제안에 프란체스카도 뭐 자기 감정에 취해서 진가방을 쌌다가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결론은 곧 이제 집으로 돌아올 가족을 선택하는 맞아요. 결정을 내리잖아요. 프란체스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보다 로버트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가족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되고 자신이 그렇게 한순간에 떠나버렸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미안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방식, 뭐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에 그 사이에 또 4일 동안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하셔가지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죠. 네. 네. 근데 효블리 우리 작년에 우리 오토녀들이 다 함께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작품을 네네. 했잖아요. 그때 효블리가 거기 주인공인 마고가 남편인 룰을 버리고 네. 데니얼한테 가잖아요. 네네. 이 열정에 쫓겨서. 네. 그래서 본인이라면 데니얼의 인력거를 타지도 않고 이사를 그냥 가버릴 거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프란체스카도 외간 남자인 로버트한테 강렬하게 이끌리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떠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 둘의 차이 그리고 그때의 그 사랑일까 우리도 사랑일까 마고와 프란체스카의 어떤 점이 달라서 이게 프란체스카한테는 이입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고가 그 새로 이사 온 그 남자에게 끌려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끌리다가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본인 스스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아니 프란체스카한테는 감정이입을 네네. 좀 하신 것 같은데 음. 마고한테는 전혀 못하였던
싶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둘의 대화가 와닿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때 이제 우리 음. 체리 복조님은 음. 말로 이렇게 섹스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음. 근데 저는 전혀 못 느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제 취향 알겠습니다. 저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 너무나 헤어나올 수 없는 취향 저격을 당하면 음. 이게 어떤 걸 장담할 수 없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는 사랑일까에서 너무 이성적인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안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효블리도 프란체스카처럼 사랑에 빠질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럴 수도 떠나진 있죠. 않겠네요. 뭐 프란체스카처럼. 근데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는 이런 네네. 식으로 떠나진 않겠죠. 갑자기 음. 하루아침에 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대가리 없고 네네. 무책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족이 음. 돌아오면 설명해야겠죠. 음. 근데 어디까지 설명하는 게 예의이고 덜 상처가 될지는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는 나의 꿈을 찾아 떠나겠다. 그 음. 꿈에 함께할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음. 근데 이게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근데 남편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죠. 뭐 그런 네네. 생각을 좀 들었고 네. 프란체스카가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왜 음. 따라가야 되는지 로버트에게 묻습니다. 그랬나요? 나 기억이 그러니까 잘 안 나네. 이제 자기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왜냐면 듣고 싶잖아. 그쵸. 확답, 음. 확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입장 정리를 해서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사실 자기 삶의 주체적인 음. 선택이고 방식이고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자아의 그렇지만 전형.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지. 이렇게 살면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 뭐 길들여지고 이런 거 환경의 영향 당연히 받는데 음. 자기 감수성 정도는 자기가 챙겨야 한다. 네. 그죠? 네. 신랄하네요. 네. 그렇네요. 그죠? 그런 좀 냉정한 말을 던져봅니다. 나도 잘 못하는데. 네.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아마 프란체스카가 그동안 엄마로 그다음에 뭐죠? 와이프? 아내로 이렇게 살면서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로버트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옳은 판단일지 아닐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것을 상대방한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쵸. 이해는 하죠. 그리고 이제 상황과 여러 가지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결정을 맞아. 네 4일이야. 고민한다는 게 사실 이것도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4 일밖에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40 일, 4 개월, 4 년이 될 수도 있는 고민인데 이걸 이 시간 안에 단박에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누구도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받아요. 음. 뭐 물론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위험하고 전화를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사람이 해내고자 하면 뭐든 해내는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4 일이라는 함정에 좀 빠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웠고 자신이 이 남자를 따라갈지 말지 로버트에게 묻는 것도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살아온 이 상황에 좀 순응해서 어떤 말씀처럼 길들여진 모습도 있을 거고 하지만 자신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고민에 참고할 로버트의 생각을 자꾸 묻거든요. 로버트는 굉장히 친절하게 또 말해 주잖아요. 다정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 오기 맞아. 때문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런 어. 얘기를 그렇게 딱 할 수 있지? 그쵸. 멋있다. 프란체스카에게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라고 그러니까. 팁을 줍니다.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이제 혼란에 휩싸이잖아요. 네네. 정말 따라가고 싶고 네. 정말 이렇게 확실한 감정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프란체스카는 남는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명장면이라고 좀 일컫는 비 오는 씬이 있잖아요. 네네. 돌아온 남편과 같이 장을 보러 갔다가 네. 차에 올라탔을 때 네. 먼 발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로버트를 발견을 하고 근데 이때 로버트가 그러게 모자라도 좀 쓰지.
아니 좀 너무 비를 처참하게 맞아 그죠. 가지고 너무 네. 적나라하게 네. 이 연출은 뭐 처참하게 만들려고 한 건 네, 알겠는데 본인이 또 연출가야, 감독이야. 아예 모자라도 네. 썼으면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남편은 모자를 썼더라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모자 쓰지. 아 저도 이게 다 같은 마음인가 봐요. 네네. 아 이게 저 헤어를 조금 더 신경 네. 썼으면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연출적인 면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로버트의 그 정말 심정이 심정이 느껴지는 정말 비를 쫄딱 맞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그 처참한 몰골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게 너무 잘 이제 표현한 거죠, 사실. 네. 그걸 잘 표현한 거죠. 그러네요. 네. 처참한 몰골에는 적합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차에서 내릴지 말지 계속 손잡이를 막 만지작 맞아요. 하잖아요. 그 장면이 뭐 패러디도 많이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자꾸 너무 압박이 커요. 차에서 지금 내리면 같이 갈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게 맞아. 왜 4일밖에 없냐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2, 3일 더 마을에서 머물러 있긴 했지만 로버트가. 저는 머물러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장면이, 그 장 보는 장면, 비 많이 오는 날 장 보는 장면이 나왔을 때 로버트가 그 마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떠났구나. 떠났구나. 이제 그 이후의 얘기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네. 며칠 이제 더 머무를 테니 좀 더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 가지고. 근데 결국 이제 차에서 내리지 않죠. 근데 이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맞아요. 선택의 순간이 아니었나. 그 하필 또 거기서 내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떡할래 막 이런 그쵸. 그런 조마조마한 연출이죠. 네네. 정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네. 조마조마한 장면을 네. 연출을 할 목적이었으면 잘했는데 자꾸 그런 현실적인 대입을 네. 해보게 되네요.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선택을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도 지금 미쳐서 불나방 같은 지금 막 빠른 선택을 받고 싶고 막 그런 또 심경은 이해가 되긴 했었어요. 빨리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 막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아니면 못해. 네. 막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불타는 마음들을 불타는 마음. 네, 그냥 마음속에 간직한 채 서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네, 이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게 앞서서 시작할 때 뭐 프란체스카가 자신이 로즈먼 다리에 이제 뭐 유골을 묻어달라, 뭐 맞아요. 뿌려달라 했던, 아들하고 딸이 네. 유언장을 보니까 그렇게 돼 네, 있어가지고. 그런 유언장을 있는 그대로 이제 안 따라줄 것 같으니까 러브 스토리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네. 그게 이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생각을 해서 그걸 앞에서 뭐 말하진 않았는데, 이제 오히려 한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이 몸져 누워 있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네. 노년의 부부가 되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꿈을 이루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나랑 살면서 어떤 걸 잃었는지. 그걸 또 애써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극중에서도 아름답고 매력이 많은 이 자기 와이프를 다양한 꿈을 펼치면서 다니게 해줄 수 있는 당시에 그런 열린 남자가 또 얼마나 있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1965년이고, 네, 네. 미국도 그 당시에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좀 건사하는 그런 역할이 고정됐던 시기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이 당시에 뭐 프란체스카도 다정한 남편이고 괜찮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시대상의 남편이긴 했죠.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그런 부분에 이제 미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자기 할 소임은 다 했다. 프란체스카가 이제 일평생 신의는 가족을 지켰다. 예, 가족 곁에 머무는 그런 신의를 지켰고 음, 이제 죽고 나서는 내버려 둬라. 난 이제 음, 가고 싶었던 로버트 곁에 로버트와의 추억이 있는 곳에 묻힐란다라는 걸 자식들에게 또 이제 공개함으로써 어 사실 그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거기에 묻히는 게. 네. 근데 마지막에는 자신답게 죽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게 공개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한평생 좋은 어머니로 평가받았던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어떤 자신의 명예 음, 따위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용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좀 약간 좀 그렇게 슬프네.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는 이제 뭐 더 내가 뭘 신경을 쓰며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거 지옥 가고 막 지옥 갈 거 천국 갈 거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음, 담담한 심경으로 음, 자기다운 모습을 펼친 게 아닌가. 네네. 이제 어떤 어렸을 때 꿈을 펼치지 못했던 것에서 음, 오는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음, 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자기는 죽어서 없지만 살아남은 아들과 딸이 자기를 좀 다르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캐롤라인이나 마이크 그 딸하고 아들 이름이 그런데 그런 캐롤라인의 엄마, 마이크의 엄마가 아니라 프란체스카로서의 나의 삶도 너희가 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요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고런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던 건 그 음. 어머니의 러브 스토리 일기를 다 이제 편지를 읽고 나서 갑자기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특히 아들이 예, 네. 아들과 딸이 네. 이제 자기 가정을 맞아. 갑자기 전화해 예, 가지고 소중하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야영 2박 3일 야영 가면 마지막 날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뭐 그런 음. 어머니께인가 그런 노래 부르면 음. 갑자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울잖아요, 다들. 옛날에 그 우정의 무대 아 그쵸. 그런 거 엄마가 아 그쵸. 그리울 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평소 음. 전혀 내가 스승의 날 그러니까 내 담임 선생님을 존경한 적이 없는데 스승의 날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눈물 흘리는 것처럼 네. 그쵸. 갑자기 네. 그런 반전. 예. 네. 그렇다고 내가 꼭 우리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맞아. 그냥 그 감정에 취해 버려 가지고 음. 예 갑자기 자기 이제 와이프와 자기 남편에게 소중함을 소중함을 느끼며 느끼는 네. 장면이 약간 좀 웃겼어요. 네. 그러게요. 네. 이 작품이 원래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작품을 11일 만에 썼대요. 와우. 그리고 뭐 감독인 이스트우드가 42일 만에 영화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2가 나왔어요. 2가 아. 나왔는데 첫 번째가 완전히 뭐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전 세계 5천만 부 뭐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2 편은 근데 되게 조그만 출판사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조그만 출판사에서 냈냐?"라고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그 출판사에서 원했던 거는 이 프란체스카와 로버트가 만나는 거 재회하는 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2 에서. 음. 그런데 이거는 이 첫 작품과의 일관성 면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 자기가 그렇게 쓸 수는 없었다. 음. 그래서 작은 출판사로 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음. 일관성을 위해서는 만나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은. 그 아련함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소신 있는 소신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예. 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혀블리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왜 하고 싶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혀블리가 그 사랑하지만 떠나야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오른 소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소설과 어. 소설이에요. 네네. 그리고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소설인데 이게 두 소설 다 원래의 배우자나 원래의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여기도. 다른 음. 사람한테 끌리는데
그 끌리는 사람과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음. 들어가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여기에 프란체스카의 남편이 그 프란체스카한테 꿈을 이루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유언처럼 남겼던 것처럼 그 남겼다는 거 자체가 프란체스카한테 뭔가 뭔가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설 다 배우자들이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함구해요. 약간 그런 아련함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떠올랐던 소설이 그 두 가지 소설이었습니다. 네. 네. 왜 함구할까요? 그걸 이제 드러내고 좀 더 해소하면 음. 사실 또 건강한 거잖아요. 이게 음. 누른다고 눌러지는 음. 어떤 감정이 아니고 음. 공허함 어떤 이런 것들을 음. 키우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음. 대해지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음. 오히려 좀 더 그걸 음지 음지 두지 말고 양지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좀 네네. 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서 해소시켜 주는 게 그게 음. 꼭 그걸 찾아 떠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음.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 사람들은 좀 일단은 안정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을 파헤쳤을 때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파헤쳤을 때 그 돌아올 물리적, 심리적 충격들을 피하고 싶음 하는 마음도 하나 음.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장정일 소설가의 아담이 눈뜰 때라는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 어떤 소설 장정일 소설은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솔직하다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저 되게 많이 와 닿았거든요, 그런 음. 부분들이.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뭐 그럴 갑자기 수 드네요. 있죠. 그러니까 네네. 다양한 음. 어떤 사랑의 방식과 이제 행태가 있을 텐데 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은 내가 소유하는 음. 것을 사랑의 표현과 방식으로 많이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위한다는 게 소유했을 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그건 같은 어어어. 것이기 때문에 아. 너무 아름답네요. 네. 네. 그래서 내 옆에 있든 있지 않든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사랑하면서 음. 그 사람의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게 좀 더 성숙하고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 괴로워하는 게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내 음. 옆에만 있어야 하고 뭐 나랑만 시간을 뭔가 보내야 되고 이것은 그냥 집착인 거잖아요. 음음. 그 집착은 또 집착의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래야 하는지 음. 논리적이지 못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음. 집착은 아닌데 음. 이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효불이라면 이렇게 프란체스카 때문이 아니군요. 프란체스카처럼 가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남겠느냐 아니면 그 뭐 일정 기간 지나서 좀 정리를 하고 음. 로버트를 찾아가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있긴 한데 그걸 네. 내가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 얘기를 해 보면 네. 저는 이러길 바라요, 내가. 뭐냐면 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 남편에게. 음. 어 그런데 그 좋아하는 대상과 그렇게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멀리 가기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그 좋아하는 상대에게도 "내 마음은 이러한데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나는 사실 이런 고민이 지금 들었고 이게 당신과 아이들에게 상처라는 걸 알지만 어 나는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이 뭐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내가 그 아. 상대에게 얼마나 끌리고 얼마나 위험을 감수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도 따라가서 함께 할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좋아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네. 그런 어떤 네.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서의 고민일 것 같고 음. 어 그런 길 바라죠. 제가 제 자신이. 음.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냥 그 메릴 스트립이,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남기로 결정한 거는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죠? 그냥 남기로 결정했고, 그쵸. 남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아까 그 효블리가 말한 것처럼 로버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쵸. 뭐 죽어서라도 그 사람 곁에 뿌려지고 싶었던 거는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쵸.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내용인 건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그쵸.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쵸. 그렇다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꼭 네. 따라가야만 사랑을 이룬 것이고 음. 그런 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애착은 본능이거든요. 내가 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이건 음. 본능인데 음. 이 본능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는 게 다루는 게 스스로 만족스러운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스스로 만족스러운가?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어떤 애착의 본능을 '아 이런 식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내 모습이 있는데 뭐 음. 장담할 수 없고 사람이 음. 그렇게 그런 순간에 이성적이기 힘들기 때문에 또 음. 어떻게 어떤 뭐 폐악질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폐악질까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프란체스카처럼 남아야 남고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게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음. 그거를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게 최고라고 말할까 봐 이런 좀 그런 게 아. 있었다. 저는 프란체스카가 따라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쵸. 따라가든 남든 남든 예. 그거는 그냥 그 선택 그 자체로 다 둘 다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게다가 소설도 그렇게 많이 팔린 거는 솔직히 말하면 프란체스카가 남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여운이 남는 여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따라갔어도 실제 상황에서 프란체스카 따라갔어도 괜찮다. 그쵸. 좋다. 어 그냥 애들은 지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딱 네. 하나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음. 떠나든 남든 그건 되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음. 떠나는 방식이 음. 다만 좀 더 음. 남는 그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예의나 어떤 이런 좀 모습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예의 있게 떠나도 남은 사람은 네, 그쵸. 원망하게 돼 있죠. 그쵸. 네. 그런 이제 음. 원만한 이별이라는 게 없잖아요. 음음. 이별이라는 게 음. 원만하려면 둘 다 "오늘까지였어. 내 감정은." 이렇게 하고 애정이 같이 음. 동시에 사라져야 그게 원만하지. 한쪽은 애정이 남아 있고 한쪽은 맞아. 응. 애정이 없어졌을 때 원만할 음. 수 없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별을 통보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음.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데 음. 그래도 그걸 회피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네네네. 예. 이별을 왜 이별하려고 하는지 최소한 설명을 편지라도 남기고 네. 편지도 좀 너무했다. 쪼끔 그래도 만나서 네. 원래 예. 다이다이로 붙어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그쵸.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프란체스카가 떠나도 괜찮다. 캐롤라인이나 마이크도 뭐 잠시 불행하고 혹시나 엄마의 영향으로 계속 뭐 얘들도 이혼하는 삶을 산다거나 이렇게 그런 좀 지금처럼 번듯하게 못 살 수도 있지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메릴 스트립이 나온 다른 영화 아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워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줄리안 무어랑 뭐 메릴 스트립, 니콜 키드만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줄리안 무어가 남편과 아이를 떠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작가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엄청 불행해 보이거든요. 네네. 불행해 보이는데 완전 성공한 작가인 거예요. 그날 막 이 사람한테 무슨 수상이 있어가지고 시상식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결국 이 에드 해리스는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도 이 사람은 성공한 작가고 한때는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떠났어도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떠나간 엄마 때문에 그런 결핍에서 나오는 좋은 작품도 쓰고 이러지 않았을까. 되게 물론 그건 극적인 어떤 네.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물론 보통 보편적인 정서로는 큰 상처를 받죠. 네, 큰 예.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냥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 또 바보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물론 저도 배부른 돼지가 좋긴 한데요. 그렇게 막 배부른 이게 돼지? 결핍되고 막 불행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작품 쓰고 이러고 싶진 네. 않지만 여튼 모든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마무리되는데요. 참, 이 작품은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랑하고 나면 내 안에 다른 자아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픈 이별을 했더라도, 그리고 뭐 원치 않은 이별을 했더라도 사랑하기 전과 사랑하고 난 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재료로든 새로운 재료가 되어서 남는다라는 것에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그런 뭐 이별을 최근에 하셨더라도 네, 할 예정이더라도 예정이 없지만 네. 언젠가 일어날 그런 네.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사랑의 본질이 뭔지, 네, 나는 네. 어떤 사랑을 하는지, 어떤 사랑을 할 건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봐서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많은 게 보이고, 저도 이제 그만큼 성숙해졌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봤고요. 저희가 또 사랑으로 다시 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사랑 얘기인데요. 사랑의 이해라는 OTT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저희 전원이 모여서 또 사랑 타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재밌네. 아우.